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유통 관리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유통 말 그대로 트렌드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사장 유통 시장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드린 대로 사장을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장의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과 방대한 양으로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비대면 수업인 온라인보다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때 그때 체계적으로 학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임의적으로 약간 순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다음 시간에 학습하고요. 그리고 5장 프랜차이즈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말씀드린 대로 사장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장은요 말 그대로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슈퍼마켓 즉 소매점의 형태들입니다. 소매점의 형태들 그리고 아울렛과 복합 쇼핑몰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H&B 스토어 그리고 뷰리가샵 전통시장 다단계 판매 온라인 판매 모바일 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TV 홈쇼핑 등 관련되는 내용들이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말 그대로 샵의 형태들을 한 번에 학습하기 위해서 제가 4장은 잠시 딜레이 하고요. 5장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장의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익혀 두셨을 겁니다. 제가 한선을 드렸는데요. 먼저 유통은 바로 위치 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소유권 이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위치 이동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학습하고 있는 유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관심 있게 가져야 될 부분 중에 너무도 인접해 있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우리 대학 안에서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 1층에 존재하는 CU 편의점이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파티오라는 커피 전문점도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말 그대로 가맹점들입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왜 하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는 실전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업종에 우선 경영을 해봤던 분이 자신의 경영과 그리고 노하우와 그리고 비법과 그리고 품질을 희망하고자 하는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수해주면서 사업의 영위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술을 제공해주고요. 재료를 제공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프랜차이즈 본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맹본부. 가맹본부에서는요. 나머지 뭘 받습니까? 로얄티 그리고 재료비를 받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 바로 프랜차이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랜차이즈를 보면 프랜차이즈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는 학습할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이런 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릴 거고요. 두 번째,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프랜차이즈화되어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즉 가맹 사업의 성공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요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차별화된 아이템과 기술력을 가졌을 때만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가맹본부의 수익 원천. 과연 가맹본부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거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익 창출은 누구라도 다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해낼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맹본부의 수익 원천입니다. 자, 그러면 프랜차이즈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장점은 경험이 없는 사업가가 사업을 용이하게 펼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받음으로써 좀 더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의지해서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로 올라가는 수수료나 그리고 가맹본부로 지급되는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요.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된다, 안 된다라는 규정, 즉 흔히 이야기하는 매뉴얼과 그리고 약속입니다. 약속.
바로 협약을 체결할 때 있어서 약속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오늘 저희는 5장 프랜차이즈라는 부분을 학습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유통을 공부하는데 왜 유통 안에 프랜차이즈가 들어가요? 이 프랜차이즈는요,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과 위치 이동이 되는 단계에 있어서 생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는 누굽니까? 소비자라는 겁니다. 생산과 소비가 바로 직선으로 연결되면 바로 이게 직거래죠. 그런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 도매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뭐가 들어가냐? 소매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자가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프랜차이즈는 소매상의 형태인데요. 프랜차이즈 본부는 도매상에 해당이 되고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소매상, 즉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접점에서 있는 소매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통에 필요한 말 그대로 경로 이전과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될 때 필요한 내용이 바로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맹본부와 그리고 가맹사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랜차이저라고 하고요. 프랜차이지라고 합니다. 즉 가맹본부는 말씀드린 대로 가맹점을 열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브랜드 사용권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쌈 중에서 프랜차이즈 보쌈으로 유명한 것 중에 원할머니 보쌈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할머니가 원래 만든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핵심 기술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부산점, 연산점, 해운대점, 동래점, 진주점, 마산점, 창원점 하면서 각각의 가맹점을 만들게 되면서 브랜드, 원할머니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상품 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 안에 판매되는 보쌈, 그리고 족발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운영, 아침에 9시에 문 열어서 저녁에 11시에 문 닫을 거야 라는 운영 시간부터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경영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교육훈련을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런 제공을 받고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어떤 것을 제공해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입비라는 것을, 자, 우리랑 가맹점이 맺어졌으니까 우리에게 뭘 주십시오? 가입비를 주십시오. 그러면 가입비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야지 뭐가 됩니까? 이런 브랜드, 상품, 그리고 노하우, 교육 훈련들의 모든 전수들이 넘어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교육비가 필요합니다. 때때때때 순간순간 받아야 되는 교육이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를 지불하게 되면 교육을 실시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로열티라는 게 있습니다. 즉 상품에 여기 이야기한 브랜드 사용권이 바로 로열티입니다. 자, 우리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언제까지 가맹 기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라는 로열티를 가지고요. 그리고 상품 구입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할머니 보쌈에서 보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예, 돼지고기죠. 돼지고기를 제공해주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들어가는 소스나 야채, 채소 등의 재료까지 상품 구입비 등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즉,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와의 관계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계약서에 모든 게 명시가, 이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계약 기간은 초기 5년에서 10년, 그리고 2회에서 3회 갱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갱신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을 만든 건 아니지만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념에서 프랜차이즈의 성립 요건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셔도 어떤 탁월한 뭡니까? 맛이라든지 탁월한 브랜드라든지 탁월한 이미지라든지 탁월한 효과가 있을 때만이 프랜차이즈를 맺도록 하게 된다는 거죠. 즉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요
품질의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즉 브랜드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두 번째, 가맹 사업자는 가맹 본부가 정한 일정한 품질 기준, 고기의 품질, 그리고 영업 방식,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는 무조건 여세요 하는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해야 된다. 세 번째, 가맹 본부는 가맹 사업자에 대해 경영,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과 통제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일시적인 지원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가맹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가맹 사업자는 가맹 본부에 대해 브랜드의 사용, 경영,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맹금은요, 가맹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가맹 본부에게 뭐하는 겁니까?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가맹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요, 전속 대리점 계약과 유사하지만 다섯 번째, 가맹금 지급 요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전국에 어마어마한 프랜차이즈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 치킨 브랜드들 있죠. 치킨. 여러분이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서 잘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배달 음식의 원조, 코로나 전부터 배달 음식의 원조로 이야기했던 건 바로 치킨입니다. 양념치킨, 프라이드, 그리고 마늘, 기타 등등의 치킨의 소스, 간장 치킨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프랜차이즈 치킨 그룹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고 가맹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치킨은 바로 교촌치킨입니다. 그러면 교촌치킨도 이러한 프랜차이즈의 성립요건을 모두 다 확보하고 같이 함께 가는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저께 지나가면서 보다 보니까 교촌치킨에 햄버거도 세트로 판매하더라고요. 아마 상품의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치킨버거겠죠. 예, 치킨버거를 만들어서 소비자를 저격할 수 있는 시장을 뚫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에요. 왜? 가맹점은요, 가맹 본부가 제공해주는 정보와 서비스를 가지고 모든 고객을 유인합니다. 그런데 가맹 본부에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브랜드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더 이상 가맹점은 판매에 힘을 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소비자 반응도 보고요, 그 반응을 통해서 적용도 하고요, 런칭해가지고 성공 궤도에 올리게 되는 게 바로 가맹 본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는 1979년 커피 전문점 난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롯데리아가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종사자 수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용이 매주 크게 시작하는데요. 연간 약 43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요. 그리고 종사자 수도 약 57만 명. 작은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가맹 본부 수와 브랜드 수, 가맹점 수를 쭉 해서 말 그대로 가맹 본부 수가 1,500개, 2,000개, 2,400개, 2,600개, 2,900개, 3,400개, 4,200개. 가맹 본부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프랜차이즈의 종류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맹 본부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즉 가맹 본부 하나에서 브랜드는 2개, 3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가맹점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가맹 본부당 가맹점 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맹 본부의 수와 가맹점의 수에는 외식업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 반대로 가맹 본부나 가맹점 수에 있어서 외식이 가장 적고 소도매입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4대 편의점이 여러분 CU 그리고 뭡니까 GS 그리고 세븐일레븐 그리고 하나가 뭡니까 미니스탑, 미니스탑이죠. 이 4개가 편의점이 도소매 분야에 있어서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된다. 도소매업 분야. 즉 도소매업 전체가 가장 큰 이유, 가맹점 수가 많고 가맹점이 많은 것은 뭐냐니까 바로 편의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외식업, 가맹본부와 가맹점, 서비스, 가맹본부와 가맹점 많이 기록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2016년도 조금 지났는데 가맹점 수 기준 탑 프랜차이즈 도매업 5개 그리고 서비스업 10개, 외식업 5개를 제공하는데
하나 특별한 것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서비스업이 바로 교육 서비스업이 최고 많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해법 그리고 영어 이런 교육 서비스, 셀컬 이런 교육 서비스들이 그리고 셀파 운동생 교실 그리고 셀파 운동생 교실, 무엠 그리고 YBM 리딩 클럽 이런 것들의 교육 서비스 분야가 대한민국에서 큰 프랜차이즈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CU 최고 많습니다. 9,312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S25 9,1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7,0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스토어 2,0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통은 바로 파워입니다. 얼마나 경로의 파워를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생산자가 파워가 제일 센, 그리고 도매상이 제일 파워가 센, 소매상이 제일 파워가 센, 그리고 소비자가 제일 파워가 센, 각각의 파워에 따라서 경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도매상의 파워라는 것 자체는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말 그대로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고요. 여러분, CU 편의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CU 편의점에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주 삼다수 500ml 생수가 몇 병 있겠습니까? CU 편의점에. 그럼 예를 들어서 500ml 제주 삼다수가 CU 편의점 9,312개가 있는 CU 편의점에 각 한 병씩 있다면 9,312병을 제주 삼다수로부터 누가 도매상이 즉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한 병씩 있을까요? 10병이면 9만 병이고요. 100병씩 가지고 있다면 9천만 병. 9천만 병의 CU에 뭘 놔두십니까? 제주 삼다수 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생산자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9천만 병의 삼다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500ml가 아니고 제일 큰 거 2리터짜리 제주 삼다수도 그 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지금 주고 있는 가격보다 좀 더 낮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한테 줄 수 없겠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결국은 생산자 중에서 CU가 가장 큰 고객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굵직한 고객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고객이 요구하는데 동일한 가격으로 500원, 600원에 주겠습니까? 가격을 더 싸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유통관리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경로의 파워입니다. 자, 도매상의 경로가 파워가 가장 세진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매상 같은 경우는 오메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장 많이 판매를 하는 겁니다. 누구죠? 소매상의 대표주자가 제가 볼 때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요,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자들에게 모든 정보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화점에서 생산자 혹은 도매상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환경의 조건을 보내달라. 그리고 백화점이 아니고 또 사장에서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마트 있습니다. 대형마트. 대형마트도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춥니다. 왜 갖추냐고요?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어디로 온다는 겁니까? 대형마트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물건을 구매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위치가 이동되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경로의 파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가맹본부의 사업의 성공 요인입니다. 여러분, 가맹 사업의 성공 요인은 딱 하나, 두 개, 세 개 이게 아니고 이 전체가 다 성공 요인에 포함이 돼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가맹점 지원입니다. 한번 지원해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제품, 그리고 원료, 그리고 재료,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기타 등등의 광고, 심지어는 뭡니까? 신제품까지 지속적인 가맹점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때만이 가맹사업의 즉 프랜차이즈 본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브랜드 인지도의 제고입니다. 이 브랜드 인지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출되면 가장 많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노출의 1번이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가 아주 지속적으로 많이 노출이 된다면 브랜드 인지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집니다. 여러분, 교촌 엄청난 광고합니다. DHC 엄청난 광고합니다. 그리고 굽네 치킨, 그리고 기타 등등의 치킨들 엄청나게 광고합니다. 그런 광고를 통해서 지속적인 가맹점이 만들어지게 되고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교촌이라는 BHC라는 치킨의 브랜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수한 가맹점 개발 인력과 우수한 가맹점 개발 인력은 말 그대로 어디에 우수하게
가맹점을 만들 수 있느냐는 능력, 그리고 입지 상권 분석 모델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입지 상권 분석 모델이라는 것은 어디에 위치할 때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가맹점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맹점을 희망하는 사람이 원하는 장소에 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서 실사를 합니다. 가맹본부에서는 실사를 해서 현장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이 지점이 가장 적합하다, 입지 상권이 맞다 하면 거기에 뭐합니까? 가맹점 개설을 해줍니다. 하지만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는 뭡니까? 가맹점주가 여기 하고 싶습니다 했지만 이 장소보다 더 훌륭한 장소가 있다 하면 그 장소 대신 적합하지 않다면 다른 장소로 추천해서 만들어주는 입지 상권의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입지를 잘 선택하는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바로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입니다. 여러분 파리바게뜨라는 빵집을 알고 계시죠? 근데 파리바게뜨가 위치하고 있는 입지는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라봤던 파리바게뜨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국에 많은 파리바게뜨 지점이 있는데요. 내 집 앞에 혹은 학교 주변에 내가 주로 다니는 동선에 있는 파리바게뜨의 위치를 보시면 첫 번째, 파리바게뜨는요 버스 정류장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바게뜨는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 앞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리바게뜨는 다 그런 곳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위치가 바로 파리바게뜨의 입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지하철, 버스 정류장 앞에 있다는 것 자체는 출퇴근 때 늘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빵집의 특성상 빵집은 빵을 굽고 만드는 시간에는 항상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납니까?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꼭 어떻게 먹고 가도록, 꼭 마시고 가도록 만들어지는 게 바로 파리바게뜨죠. 그래서 이러한 우수 가맹점의 개발 인력과 입지 상권 분석의 모델이 보유가 되고, 그리고 운영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운영 시스템. 이 운영 시스템은 바로 뭐냐니까 어떻게 운영할래? 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본부에서 분명히 운영 시스템이 구축이 됐을 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매뉴얼, 저런 매뉴얼들을 만들어 줬을 때 운영이 획일화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운영이 됐을 때만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시스템 속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파리바게뜨 빵집에서 혹시 빵 말고 커피 말고 다른 거 파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장난감 파는 거 보셨어요? 혹은 뭡니까? 다른 기타 등등의 빵집에서 판매하지는 않는 다른 아이스크림 파는 거 보셨습니까? 베스킨라빈스가 들어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가맹점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바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통제 요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본사가 제공하는 것만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 개발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교촌에서 햄버거를 만들고요. 그리고 파리바게뜨에서 새로운 빵의 브랜드를 계속 만들고요. 오브스에서도 새로운 빵의 맛을 내는 브랜드들을 계속 만들어서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인 상품 개발이 필요한데 이게 개발 인력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가맹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본인 스스로도 잘해야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는 고리상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확실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가맹점에는요. 본사가 가지고 있는 가맹점이 있고요. 그리고 본사가 가지고 있는 직영점이 있습니다. 가맹점은 말 그대로 가맹사업자가 따로 있는 말 그대로 개인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가맹사업자를 운영하게 되고요. 직영점은 가맹본사가 직접적으로 월급 주는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뭐가 되는 겁니까? 시장을 접할 수 있는 바로 시장 일선에서는 환경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존재하는 이유는 왜냐? 이러한 것들의 다양한 테스트를 어디서? 직영점에서 먼저 해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 뭐가 나올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다음은 여러분 영업 개시 이전의 수입이 있고요. 영업 개시 이후의 수입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즉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본부가 받아가는 겁니다. 먼저 가입비를 받습니다. 언제?
영업 개시 이전에 수입이 되겠죠. 그리고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주니까 교육비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개업 이후에는 상품, 원자재 포함해서 판매를 합니다. 즉 뭐냐? 재료, 그리고 바로 가공 가능한 원자재 상품들, 그리고 뭘 받습니까? 로열티. 각각의 사용되는 브랜드의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맹본부의 수입 원천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맹점을 하시겠습니까? 가맹본부를 하시겠습니까? 두 번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의 확실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맹본부를 하셔야지 가맹점들을 쫙 뻗쳐나가면서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사업이 되고 창업 스타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경쟁력을 가진 뭔가를 원하신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결코 아이디어만 좋다, 아이템이 좋다면 시장이 전망이 밝습니다. 도둑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지금 시간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2편에서 여러분 프랜차이즈에서 조금 더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